이번엔 민주당으로 시선을 조금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요, 이재명 후보의 과거 형수 욕설 파일로 곤란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 후보의 형수 욕설 녹음 파일이 지난 2012년부터 인터넷에 노출되기 시작해서 다시 최근 SNS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유포가 되었습니다. 이에 민주당이 선관위에 문을 두드려서 유권 해석을 받았는데요. 형수 욕설 녹음 파일 게시 공개 유포 행위의 위법성,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는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가 중요했는데요. 선관위가 원본의 유포만으로는 공직선거법 251조 위반 단정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만 욕설 부분만은 자의적으로 편집했을 때 선거법이 위반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얘기 좀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는 게 욕설 전체를 게시하면 이제 위법이라는 거고, 위법은 아닌데 부분을 게시하면 이제 위법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 어느 쪽에 위법한지 여부에 대한 최종적 판단 권한은 법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관위를 해석을 절대적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는데, 선관위 현재 유권 해석에 의하면 유권 해석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공직선거법 251조가 진실한 사실을 낙선 목적 또는 당선 목적으로 진실한 사실을 적시했을 경우에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규정이거든요. 다만 진실한 사실에 대한 얘기니까 이 진실한 사실을 얘기한 것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한 것인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 그런 내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이제 이른바 형수 욕설 파일을 공개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지금 된 것인데, 선관위는 어쨌든 이것이 사실이고, 그리고 다 알다시피 이제 다 아시다시피 이재명 후보가 이거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 이런 일이 있다는 사실은 다 알고 있으니까 이런 진실을 국민들에게 선거 관련해서 알리는 건 공공의 이익에 도움이 된다. 일단 그걸 처음에 전제를 하고, 다만 편집해서 할 경우에는 문맥이나 아니면 맥락 이런 것들이 왜곡될 위험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욕설에 대해서도 어쨌든 이재명 후보 쪽에서 나름의 해명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왜곡이 있을 수 있으니까 편집해서 올리는 것은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힌 걸로 보입니다. 네, 전체는 되고 부분적으로 안 된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이번 유권 해석에 대해 선관위가 한마디 더한 얘기가 있습니다. 얘기가 좀 복잡합니다. 행위의 동기, 주체 시기, 방법, 행위 전체의 맥락, 또 그 행위가 이루어진 사회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변호사님, 그때그때 다르다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이게 대법원 판결문에 제일 많이 나오는 구절입니다. 모든 걸 종합해서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봐야 된다, 이런 건데요. 제가 이제 이야기로는요, 결국은 이제 법의 두 가지 요건이에요. 첫째는 이제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이냐 아니냐, 요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면 진실한 사실 하나는 빠져나가죠. 이게 진실은 분명하잖아요. 있었던 일이니까요. 결국 이제 이 사건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터느냐, 아니면 이게 비방할 목적으로 터느냐, 요거 하나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예를 들어 개인이나 시민단체가 이재명 후보의 검증을 위해서, 도덕성 공익을 위해서 자기는 누구 당선 여부를 떠나서 이렇게 틀었을 때 이걸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다만 이제 선관위는 유세차에서 트는 거는 상대방이잖아, 선거에. 그렇다면 이게 아무래도 낙선 목적이잖아요. 따라서 이제 유세차에서 송출하거나 그 외에 편집을 하거나 아니면 그 부분만 들어봐라든지, 왜 전체를 들어야 종합 판단할 거 아니에요. 공익을 위해서라면. 근데 요가는 그게 몇 분에 있으니까 그거만 들어보라든지, 이렇게 짜집게 하는 건 안 된다는 거죠. 결국은 이제 선거에서 낙선시켜서 비방할 목적이냐, 그 목적이 아니면 순수하게 어떤 검증 공익의 목적이냐, 이게 선관위의 유권 해석인데, 근데 문제는 사람 마음속을 아는 게 쉽진 않죠. 어떤 시민단체라도 아무리 공공의 이익을 내세우지만 자기 마음에는 이게 이재명 후보 떨어뜨리겠다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따라서 이게 판단이 쉽진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보기에 법원에 가면 판사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게 법리는 말은 명확하지만 실제 사건에서 비방 목적인지 공익인지 이 판단은 어렵다고 봅니다. 네, 비슷한 얘기를 좀 드려보자면, 이 원본의 유포만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이 선관위의 의견에 한 원외 정당이요, 부산의 서면이었습니다. 수많은 대중 앞에서 스피커를 통해서 원본 그대로의 문제의 파일을 2번 정도 틀었다고 하는데, 선관위의 해석도 거기서 강조가 됐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이에서 발끈했습니다. 관련 입장을 보시면 서영교 총괄상황실장,
당선이나 낙선 비방 목적은 원본이라고 해도 위법 또 법적 처벌 대상이다. 이 부분은 선관위의 해석과는 조금 다른 것 같고요. 뭐 유세차 송출 아까도 말씀하셨고 자막을 넣어서 또 재생하면 안 되고 몇 분부터 몇 분까지 욕설 이런 안내 멘트가 전체를 다 게시했다 하더라도 몇 분부터 몇 분까지 욕설이 있습니다. 이러면 또 위법이라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민주당의 주장이 그 부분은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관위 해석이 그렇게 복잡하게 위법이 되는 경우를 다 예시해놨잖아요. 근데 이번에 그 틀은 거는요, 제가 알기로 이게 그 야당 측이 아니고 오히려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깨어있는 시민연대당 있잖아요. 예. 본인 당원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분들은 아마 이게 이재명 후보를 사퇴시키고 이낙연 후보는 아직 미련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따라서 제가 보기에 이 판단이 상당히 어려운 게 그냥 형식적으로 보면 전체를 다 틀었단 말이에요. 그 제한 없이. 예. 그렇다면 이게 처벌이 어려울 거고. 근데 그 목적을 보면 이재명 후보를 이렇게 사퇴시키고 하겠다는 또 목적이 있거든요. 따라서 저는 고발했을 때 어떤 결론이 나올지 정말 이게 법조인들도 의견이 계속 엇갈리는 이런 이게 부분입니다. 네. 이 선거법 위반과는 별개로 이 후보의 그 이른바 형수 욕설 유포 같은 경우에 명예훼손 그러니까 지금 비방죄가 아니라요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도 얘기가 나오고 있던데 명예훼손에 좀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명예훼손에 해당할 소지도 있습니다.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명예훼손의 경우에도 이제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그를 사실을 알렸다고 되는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근데 네.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판례가 어떻게 보냐면 비방 목적 이런 것들 비방 목적이나 아니면 그런 고의하고 공공의 이익하고 서로 이렇게 상반되는 것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비방 목적 또는 낙선 목적 이런 식의 다른 목적이 강하게 인정이 될 경우에는 공공의 이익을 인정하지 않고요. 반면에 공공의 이익이 객관적으로 확실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그런 게 의심되는 경향이 있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결국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봐야 되고 둘은 서로 이렇게 서로 그 양극단에서 어느 정도에 위치하는지를 판단을 받을 법원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판례가 쌓여봐야 해당 안건에 대한 충분한 판단이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그 문제 녹음 파일 SNS나 유튜브에서 계속 떠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고민 중에 하나가 방금 말씀드린 그 깨어있는 시민연대당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을 강력하게 지지한다 뭐 이렇게 표방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지난 경선 당시에는 이낙연 전 대표를 지지했다 뭐 이렇게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이낙연 전 대표가 차라리 등판을 해버리면 이런 문제도 깔끔하게 좀 논란이 해소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입장에선 이제 아까 이제 이준석 대표와 그 지금 윤 후보에 대한 얘기를 한 것처럼 이쪽 그 민주당 이쪽에서도 사실 이제 같이 경선했던 후보들끼리 서로 이제 원팀이 돼서 이렇게 같이 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가장 그림은 좋은데 예. 정치적 이유나 다른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그게 안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낙연 후보가 거기에 동참하지 않고 있는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이 보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적극적으로 이낙연 후보가 나서서 뭐 그런 것들을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한다거나 하면은 민주당 입장에서 고마울 수는 있는데 사실 이게 이낙연 전 대표, 전 후보에 대해가 책임질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분이 그렇죠. 만든 단체도 아니고 이분이 뒤를 요청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이낙연 전 후보가 잘못하고 있다. 이낙연 후보가 나서야지라고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도 좀 조심스러워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낙연 전 대표의 등판 뭐 12월설도 있고 맞받으십시오. 예. 제가 보기에 이낙연 후보하고요, 홍준표 후보 있잖아요. 두 분에게 그 언제까지 안 노느냐. 이낙연 후보는 대장동 수사 결과 발표할 때까지 대장동 수사에 아직 미련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정진상 후보라든 실장이잖아요. 예. 그다음에 그 홍준표 후보는 김건희 씨 문제가 정리될 때까지. 그러면 이 김건희 씨 문제가 커지면 또 이게 교체론이 나오거든요. 두 문제가 깔끔하게 클리어될 때까지는 계속 협조 안 하고 저는 대안으로서 아직 미련을 가지고 계속 지켜본다. 이렇게 예측합니다. 지금은 아니고 1월은 일단 넘어가야겠네요. 자, 이렇게 거대 양당 후보의 가족 리스크에 이어서 네거티브 흠집 내기 공세까지 이어지면서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 혐오를 부추기고 있다 이런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언론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데요.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쪽 그러니까 서로 상대방 얘기를 하고 있긴 합니다. 흠집 내기에 몰입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정쟁으로 빠지고 있다 이런 얘기인 것 같고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요. 현실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거티브 공방 중단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한국 정치사에서 그런 적이 있었을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네거티브 검증 공방도 계속되고 있고 정책 공방도 조금 시동을 걸려고 하는데 검증 공방이 지속되면서 빨리 안 넘어가고 있습니다. 반대쪽으로. 근데 이번 선거는요. 제가 봐도 이게 네거티브로 시작해서 네거티브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게요. 예. 왜냐하면 이게 두 후보 다 결함이 너무 많아요. 이건 네거티브가 아니라고 서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재명 후보 대장동부터 아들 문제, 본인은 이게 네거티브로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상대는. 윤석열 후보도 이게 고발 사주부터 김건희 씨 문제를 네거티브로 생각 안 하고 정당 검증이고, 이 말은 이게 본인들이 자초한 게 있는 거예요. 이재명 후보든 윤석열 후보든 김건희 씨든 자초한 이게 여러 가지 흠결이 많은 거예요. 따라서는 끝까지 네거티브만큼 이게 그 가성비가 높은 공격이 없어요. 비용도 안 들죠? 공개하면 이게 바로 효과입니다. 김건희 씨 공격하니까 지지율이 이재명 후보 뜨잖아요. 그러면 이게 또 이재명 후보 아들 공개하면 다음 주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예. 가성비 높기 때문에 저는 끝까지 네거티브로 갈 수밖에 없다. 이래 보입니다. 네. 일단 정책 공방에 이어서 검증 공방하다 다시 또 정책 공방하고 이런 순서를 저희가 좀 기다려오면서 또 찾아오겠지 하는데 어떻게 해야지, 어떤 방식으로 해야지, 중도층은 이렇게 검증 공방이 오래 가면 좋아하진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거티브냐, 이제 네거티브를 해야 된다고 네거티브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쪽에서는 검증이란 말을 쓰죠. 근데 검증이냐 네거티브냐는 사실 동전의 양면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결국 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자기들이 공격하는 쪽에서 정책 이득을 얻기 위해서 선거에 표를 가져오기 위해서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것이 내가 표를 가져오는데 도움이 되는 거면 검증인 거고, 그게 오히려 나에게 손해가 되면 네거티브로 봐야 되는데, 지금 이 상황, 이런 식으로 정치 혐오가 커지고 서로 이제 물어뜯기만 계속 진행되는 상황이 과연 서로들에게 이익일지,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되는 것이, 그러니까 그런 식의 공격이 이어지는 것이 그 공격하는 쪽에 과연 이 표를 더 얻는데 도움이 되는지 이제 좀 돌아볼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검증은 이제 언론이나 아니면 시민단체 이런 쪽에서도 충분히 하거든요. 하니까 이제 그쪽을 좀 맡겨놓고 이제 양쪽 다 캠프나 후보 쪽에서는 네거티브적인 그런 공격이 아니라 정책이나 이런 비전에 대한 그런 것들을 갖고 이제 선거를 이끌어가는 게 이게 중도층의 표심을 경초모에서 돌리는데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빨리 사실은 정책 공방으로도 넘어가는 모습을 보고 싶긴 한데 또 국민의힘이 또 내부 갈등이 접어들어서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에 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정치권 소식 법에 관련된 얘기 두 분의 변호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